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지구학 성적의 반전을 가져다주는 식스센스 지구학의 이윤식입니다. 자, 우리 오랜만에 한번 할까요? 자, 하나, 둘. 자, 하나, 둘. 문워크. 자, 쌤이 6월 평가원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찍으면서 너희한테 조만간에 내가 학습 가이드라인을 찍어서 올리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거니까 쌤이 이 자리에 섰고요. 물론 쌤이 6평 이후 커리큘럼 및 학습 가이드라인을 촬영을 하는데 9평을 보고 나서 9평에서 뭔가 6평과 다른 어떤 변수가 있고 거기서 내가 조금 더 분석을 해야 될 내용들이 있다면 그때 다시 가이드라인을 또 한번 찍긴 할 거예요. 그건 이제 우리가 9평 모의고사를 봐야 아는 내용이니까. 자, 근데 어쨌든 간에 이 6평 커리큘럼 및 학습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는 이번 6평이 그렇게 이슈가 될 만한 문제라든가 어떤 신용의 문제가 여러분들 잘 알고 있겠지만 조금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를 분석하기보다는 우리가 여름방학,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죠. 수능의 꽃은 7월부터예요. 알았지? 이 여름방학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 9평 전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만 선생님이 학습 방법을 내가 제시를 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괜찮죠? 자,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6월 평가 모의고사가 끝난 지가 지금 이 시점에서 좀 되긴 했는데 그래도 간략하게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번 6월 평가 모의고사의 특징은 이미 출제된 기출문제의 변형 요소가 너무나 많았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내용이 이어지는 건데 6평 모의고사의 난이도와 유형을 수능의 잣대로 삼기 어렵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자, 그래서 선생님 이런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요즘에 작년도 그랬고요. 지구학 1의 이 평가원이 일부러 노리는 건지 하다 보니 그렇게 되는 건지는 나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내가 뭐 평가원 그분들의 어떤 머릿속으로 들어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간에 결과치로 봤을 때는요. 작년 기준에서 이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에서 학생들한테 자꾸 안심을 주다가 수능에서 뒤통수를 그냥 후시해버리는 요게 요즘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것을 재수생이라든가 이렇게 작년에 수능을 응시했던 학생들은 그 느낌을 알기 때문에 선생님 말을 굉장히 귀담아 들을 수 있다고요. 근데 사람은 항상 본인이 경험해 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막연한 상상과 추측만 할 뿐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결과로 나한테 와지는지를 체감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거는 사람이란 동물이 그래. 알았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그런 거야. 쌤도 있잖아. 자, 우리 와이프하고 가끔 이제 부부싸움 하죠. 부부싸움 안 하는 부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부부싸움 할 때 보통 뭐 갖다 부부싸움 하냐면 결국 갈등이 생긴 사람과 사람 간의 갈등이 생기고 부부싸움을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우리 와이프가 집안일 하고 우리 애 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뭐 힘들 거다라는 것은 막연하게 상상을 하고 추측을 하지만 실제로 내가 애를 봐봐야 진짜 이게 얼마나 힘든지를 알잖아. 그치? 우리 와이프도 마찬가지로 뭐 우리 남편이 나가서 돈을 벌어 오는데 뭐 어떻게 스트레스를 받고 어떤 부분이 굉장히 어렵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연하게 힘들 거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이게 직접 본인이 나를 따라다니면서 같이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보지 않으면 이게 좀 체감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왜 나를 이해 못해? 상대방은 왜 나를 이해 못해? 결국 이렇게 갈등이 생기는 거거든. 똑같아요. 너희들과 나이가 지금 갈등이 있는 건 아니지만 당연히 선생님은 매해 수능을 항상 학생들이 보는 것을 내가 봐왔고 그리고 항상 커리큘럼을 짜서 1년간 연간 계획을 세워서 너희한테 내가 학습을 시키는 강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끔 답답할 때가 있다는 거야. 근데 이 고3 학생들은 그래 선생님 그럼 잔소리 좀 그만하고 어쨌든 내가 이번에 점수 나왔잖아요. 그래 너무 자꾸 잔소리 하지 마세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면 선생님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사람이라는 동물이 정말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체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너희들보다는 선생님이 좀 더 전문가잖아. 그치? 그러니까 쌤을 조금 더 믿고 내가 하라는 대로 조금은 따라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알았지? 그래야 우리가 실패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인 거야. 자, 그래서 여기를 말씀을 드린 거야. 됐지? 그래서 절대로 6월 평가원 점수 잘 나왔다고 해서 거만해지거나 알았지? 내가 무슨 잔소리 하면 선생님 그만하세요. 저 6평 1등급이에요. 그만하세요. 뭐 좀 어려운 문제 풀면 선생님 이거 과한데? 선생님 저 1등급이에요. 1등급. 내가 볼 땐 수능에서 이 정도까지는 안 나와. 이렇게 말하는 애들이 이제 보통 개같이 멸망합니다. 자, 알았지? 선생님 말을 꼭 명심하시기 바라고. 알았지? 그래서 6월 평가 모의고사와 점수와 수능 점수는 다를 수 있다라고 내가 조금 두리뭉실하게 썼죠. 이것은 내가 뭐냐면 진짜 수능을 오래 까봤더니 진짜 쉽게 나올 수도 있어. 그건 나도 모르는 거지. 그치? 뭘로? 그치? 나도 모르지. 그러나 어쨌든 간에 우리는 항상 최악의 경우의 수를 두고서 공부를 하는 것이 맞고 왜냐면 너희들이 수능, 입시라고 하는 것은 정말 너희들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 그치? 근데 아니란 계획과 아니란 생각을 갖고서 그냥 뭐 이 정도면 되지 않겠어? 라는 생각으로 공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야.
이해됐지? 자,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준비해봤습니다. 자, 선생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말인데요. 자, 다소 거칠긴 하지만 선생님 인스타에도 얼마 전에 한번 올린 적이 있었어. 자, 우리 마이크 타이슨이라고 하는 권투 선수가 있는데 이 권투 선수가 어떤 말 한 적이 있었냐면 챔피언일 때 있잖아. 한참 전성기일 때 공포의 핵주먹이었거든요. 도전자들이 막 자꾸 이제 어그로를 끌죠. 자극을 하고 자꾸 이제 심리전을 걸잖아. 타이슨? 내가 이길 수 있어. 쟤 별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내가 이 타이슨을 이기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짰고 작전을 짰습니다. 이렇게 이제 인터뷰를 하면 그 다음에 챔피언인 마이크 타이슨한테 저쪽에서 저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이 마이크 타이슨이 딱 그러죠.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갖고 있다. 처맞기 전까지는. 맞아봐야 정신차리다 이거야. 그래서 자 너희한테 내가 이 말을 하는 게 이 춘식이 얘 안 되겠는데 얘 인성 봐라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나 올해 수능에서 처맞는다는 얘기야? 그게 아니고 알았지? 처맞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수능 때까지 어떻게 할 건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자, 이해됐지? 자, 좋아요. 자, 일단 보겠습니다. 강좌별 수능 대비 학습의 종류라고 나와 있는데 선생님이 이 부분은 선생님이 겨울 때 연간 커리큘럼 설명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지우가 공부를 할 때, 특히 선생님 커리큘럼을 따라가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거 두 가지를 분리를 해야 되는데 자, 뭐냐면 우리가 공부하는 건 크게 두 가지야. 과거에 무엇이 나왔었는가를 공부하는 방법이 있고, 그죠? 그럼 이게 됐으면 그 다음 뭐야? 올해 수능에 무엇이 나올 건가를 공부해야죠. 당연하죠. 근데 또 여기서 또 선생님 그만하세요. 이번 6평 저 1등급이고요. 하지 말라고. 알았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6월 평가 모의고사는 1번만 제대로 했어도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는 시험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방심하면 안 되겠지. 우리는 수능은 다르다니까. 알았지? 그래서 이 수능을 우리가 잘 보기 위해서는 올해 수능이 무엇이 나올 건가를 공부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이 풀어주는 문제가 족족족 다 수능에 나올 수는 없겠지. 그건 당연히 현실적으로 안 되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주장하는 게 뭐야? 우리가 이제부터 공부를 하는 것은 올해 수능에서 무엇이 나올 건가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내가 푼 문제가 수능에서 똑같은 문제로 나올 거라는 기대는 하지 말라는 거야. 그거는 얘들아 허술하는 얘기야. 허술하는 얘기. 알았지? 그럼 우리는 뭐를 해야 되느냐? 내가 지금부터 공부를 하는 것은 올해 수능에서 어떠한 문제가 나오더라도 내가 다 이것을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자는 느낌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요. 알았지? 그래서 우리는 여태까지 1번 위주로 공부를 많이 했을 거야. 너희들이 지금 진도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선생님은 지금 이 시점에서 6월 평가 모의사가 끝이 나고 7월 여름방학이 들어가는 이 시점에서 어디까지 끝이 났냐면 솔루션 테크 트리 파트 1의 심화 내용까지가 지금 끝이 난 상태입니다. 알겠죠? 그럼 이제 남은 것은 요 부분들이 남았는데 이 남아있는 이 강좌들이 하나같이 다 뭐라고요? 올해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될 강좌들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파이널 테크 트리는 이제 9월 평가원 모의고사까지 끝이 난 다음에 나가는 컬이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은 솔루션 테크 트리 파트 2와 그 다음에 식센스 모의고사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이 중에서도 식센스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파이널 때 몰아서 모의고사를 푸는 학생들도 있어요. 저는 그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알았지? 모의고사를 꼭 미리부터 경험해야지 수능을 잘 보는 건 아니거든요. 대신에 필요한 부분이긴 하죠. 이 시점이 언제냐의 문제가 되겠지.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 때는 여러분들 요거는 꼭 챙겨가자. 알았지? 선생님의 시그니처 강의인 솔루션 테크 트리. 그 중에서도 솔루션 테크 트리 파트 2는요. 자, 파트 1에 비해서 볼륨이 크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 제대로 챙겨가자라는 느낌으로 선생님 말씀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분리해서 말씀드린 거고 따라 쌤이 연간 커리큘럼을 잠깐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한테 학습 방법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심도 있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볼게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점이 얘들아 6월 평가원이 끝이 나고 지금 6월 말입니다. 선생님이 지금 이걸 촬영을 하는 시점이 6월 말이에요. 그쵸? 그럼 7월 중순 얘들아 항상 이것도 질문 하나 드리는데 솔텍 파트 2 언제 나옵니까? 이런 질문 하는데 솔텍 파트 2는요. 올해 수능 완성과 6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연계 반영을 해서 나가기 때문에 요즘에 수능 완성이 EBS가 점점 출시일이 자꾸 늦어져. 그래서 이번 중인가 수능 완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미 그걸 지금 정리를 하고 이제 막 교재를 막 만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도 조금 더 교재를 빨리 입고를 시키면 좋긴 하지만 그게 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렇게 되면 교재의 어떤 퀄리티도 많이 떨어질 수가 있잖아. 그래서 7월 중순부터 현장 강의 개강과 함께 같이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솔루션 테크 트리 파트 2가 이때 진행이 되고 이때 솔루션 테크 트리 파트 2하고 엔제가 같이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같이 병행해서 공부를 하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난이도 있는 문제들, 그 다음에 응용이 필요한 문제들, 문제 적용 능력을 키우는 자료 해석 문제, 또는 우리가 불시에 나를 콕콕콕 찔러대는 지엽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을 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지금 식센모가 시즌 1이 출시가 됐고 시즌 2 파이널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아까 선생님이 말씀드린 대로 모의고사는 꼭 일정을 따라야 되는 건 아니에요. 선생님 모의고사가 출시되자마자 나도 그걸 바로 구매를 해서 바로 풀어야 될 필요는 없어요. 본인이 만약에 여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구매해서 푸는 게 가장 베스트이긴 하지. 그러나 내가 이러한 일정들이 많이 남아있고 현실적으로 지금 모의고사까지 소화해내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한 학생들은 모의고사는 조금은 뒤로 미뤄도 상관이 없어요. 알겠지? 모의고사는 조금 더 뒤로 밀어서 나중에 풀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대신에 요것은 꼭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될 부분인 거야. 됐죠? 자, 요 정도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자주 하는 질문. 알았지? 그 다음에 학습법. 요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학생들이 자주 하는 질문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경우가 되게 많아. 그래서 내가 여기서 자주 하는 질문만 다 싸그리 모아서 내가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답변해 주는 게 아니라, 자주 하는 질문 중에서 이 질문은 정말 중요한 질문이야 라고 느껴지는 부분을 내가 모아봤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쌤, 개념 테크트리와 식스피드 중 무엇을 들어야 할까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식스피드는 조금 더 볼륨이 좀 적게 선생님이 약간 컴팩트하게 나가는 개념 강의고, 개념 테크트리는 선생님이 1월달, 2월달에 촬영한 조금 더 디테일하고, 알았지? 조금은 좀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 개념 강좌가 이제 개념 테크트리예요. 근데 이거에 대한 답변은 아주 심플해요. 뭐냐면, 자, 노베, 알았지? 노베는 뭐? 개념 테크트리. 유배 식스피드. 자, 일단 이렇게 가져갑시다. 자, 근데 사실은 선생님이 개인적으로는요, 유배, 베이스가 있는 학생들도 사실은 베이스가 있다는 게 다 사람마다 또 케바케잖아. 그치? 정말 완벽하게 베이스가 있는 학생도 있고요. 조금은 개념을 어느 정도 돌린 애도 있고, 개념을 돌리긴 했지만 뭔가 조금 거의 까먹은 애들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단 말이야. 그래서 사실은 선생님은 웬만해서 개념이 좀 자신이 없는 학생들은 개념 테크트리를 듣는 것을 더 추천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부할 때는 빠짐없이 공부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그 지구학은 일단 꼼꼼해야 돼요. 알았지? 지구학은 어디에서 불시에 문제가 튀어나올지 모르는 과목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단순하게 딱 잘라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지금 시점은 7월 달을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없잖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 베이스가 있는 학생들은 식스피드로 얘들아 들어가도 상관없다. 이렇게 따라와도 상관없습니다. 알았지? 그런데 선생님, 저는 노베긴 하지만 시간이 별로 없어요. 식스피드 들으면 안 될까요? 안 돼요. 알겠지? 식스피드는 기본적으로 약간 베이스가 어느 정도 있다는 가정하에 선생님이 인식을 하고서 강의를 찍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어쩔 수 없어요. 알았지? 본인이 여태까지 안 했잖아.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잖아. 그러면 시간이 없다고 하더라도, 자, 시간이 없다는 게 사람마다 좀 느낌이 다를 수는 있긴 하지만, 나는 적어도 지구학에 있어서 지금 7월 달이 들어가는 시점에서 개념 테크트리 들어가는 게 그렇게 늦고 최악의 상황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오히려 더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개념 테크트리부터 제발 들어가기 바랍니다. 노베 학생들. 알겠지? 무슨 말인지? 그다음 베이스가 어느 정도 있는 학생들도 요걸 들으면 더 좋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조금 많이 무겁고 뭔가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 식스피드로 시작해도 좋다. 알겠죠? 자, 그다음 두 번째 질문 되게 중요한 거예요. 공부하면서 정리 노트나 오답 노트를 만들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내가 강의에서도 중간중간에 한 번씩 학습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지구학은 꼼꼼해야 된다라고 선생님이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이 정리 노트나 오답 노트, 자, 얘를 묶어서 선생님이 뭐라고 할 거냐면, 나만의, 알았지? 나만의 노트를 꼭 만드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알았지?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여기서 내가 나만의 노트를 만들라고 해서 내가 빈 연습장을 준비하고, 혹은 뭐 요즘에 태블릿 PC 많이 하니까 아이패드 딱 준비해가지고, 자, 처음부터 내가 이제 다 써갖고 정리를 해보자.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은데요. 그렇게 됐을 때 단점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잖아. 시간이 매우 많이 걸려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추천드리는 방법은 뭐냐면, 너희들이 개념 테크트리도 좋고, 아니면 선생님이 개념 테크트리 때 같이 나갔던 서브노트 있죠. 서브노트도 좋고, 어쨌든 책을 한 권을 선정을 해서 그 책의 내용을 베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너희들이 지금부터 공부하는 내용을 거기다가 계속 레이어드 하듯이 정리를 하는 이런 방식이 선생님이 굉장히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았지? 여러분들 수능 다가오면요, 막판에 불안해져요. 내가 뭘 해야 하지?
그럴 때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공부한 거가 이 한 권에 다 있다라고 하는 나만의 노트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을 때 다시 한번 앞에서부터 보면서 정리가 되고 어느 정도 실제로 실력이 오르는 것도 있긴 하지만 마음의 안정감, 이것도 굉장히 큰 거거든. 그런 것들이 생기는 거란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 공부하다 보면은 요즘에 콘텐츠가 너무 홍수다 보니까 자, 개념 테크트리에다가는 여기 필기돼 있고, 솔루션 테크트리는 거기 책에다 필기돼 있고, 서브노트는 서브노트대로 필기돼 있고, 기출 테크트리는 기출문제 틀린 거에다가 표시돼 있고, 나중에 수능 다가오는데 내가 뭘 공부해야 되지? 근데 내가 공부했던 것들이 다 책마다 흩어져 있어. 그럼 이거는 얘들아 정리가 안 되잖아. 그리고 거기서 누락되는 내용이 생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 안 늦었어. 지금부터라도 책을 꼭 한 권을 선정을 해서, 선생님 서브노트도 좋고 아니면 개념 테크트리 책도 좋고 한 권을 선정을 해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솔텍을 나갔는데 솔텍에서 공부를 했더니 모르는 부분이 생겼고 내가 이해를 했지만 이건 나중에 또 까먹을 것 같고 중요한 것 같아. 그러면 그 서브노트에 해당되는 그 부분을 펴서 거기에 내용이 없으면 그 부분을 다시 거기다가 다른 색깔 펜으로 정리를 하는 거야. 또 자 이제 모의고사를 봤어. 모의고사를 봤는데 내가 틀린 문제가 있고 맞췄지만 내가 몰랐던 내용들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다시 그 서브노트를 펴서 다시 또 다른 색깔 펜으로 또 정리를 하고, 공간이 없으면 포스트잇을 붙여서 거기다가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 노트 안에 내가 하반기까지 수능 보기 전까지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다 정리해 놓는 거. 알았지? 꼭 지키시 바랍니다. 알았지? 선생님이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방법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이런 질문 진짜 많이 해요. 쌤, 모의고사를 보면 개념이 헷갈리는 문제가 있거나 모르는 지역 내용이 가끔씩 등장해서 당황스러워요. 요즘에 이제 뭐 실무 같은 거 이제 보는 경우 많잖아. 또 학원이나 이런 경우에서도 실무 많이 보고, 또 그 다음에 이번에 뭐 6월 모의고사도 받고, 그래서 개념을 다시 봐야 될까요? 라고 하는 고민을 하는 학생들이 있단 말이야. 자, 근데 이거는요, 답변을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거에 대한 정답은 네가 알고 있어. 네가 알고 있다고. 자,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렇게 모의고사를 보고 이제 문제를 이제 풀어봤을 때 내가 틀리는 게 정말 내용은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가끔씩 내가 모르는 빈틈을 탁탁 파고드는 문제가 틀린 건지, 그리고 웬만큼은 다 정리가 됐는데 내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콕 들어와가지고 문제가 틀리거나 애매하게 느껴진 건지, 이런 학생들은요 다시 개념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알았지? 근데 정말 그냥 와장창이야. 뭐 1번 아씨 생각이 안 나네. 몰라. 2번 이거 뭐지? 3번 이건 뭐야 또, 이러면 이건 개념이야 무조건. 이거 당연히 너희들이 알고 있잖아 그거에 대해서는. 근데 당연히 후자 같은 경우는 선생님한테 질문 안 할 거야. 그냥 개념 돌아가지 알아서. 그지? 근데 전자 같은 경우는 뭐냐? 전자 같은 경우는 불안한 거야. 내가 개념을 좀 했고 기출까지 했다고 생각하는데 왜 모의고사 볼 때 내가 모르는 개념이 나오고, 그지? 왜 헷갈리고 이렇지? 이거 개념을 다시 복습해야 되나? 이런 학생들이 있는데, 선생님은 개념으로 다시 돌아가도 좋지만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때 개념을 다시 보지 말아라. 그럼 뭐 하는데요? 그냥 선생님 콜이 쭉 따라와. 솔루션 테크닉 파트 2부터 따라와. 파트 1부터 따라오면 좋지만 파트 1이 좀 부담스러운 학생들은 이제 개강할 파트 2부터 따라와도 돼. 알았지? 왜냐면 거기서도 우리가 짤막짤막하긴 하지만 개념 다시 정리하고 OX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다시 확인하고 거기서 응용되는 내용까지 내가 다 심한 내용까지 어차피 정리가 되는 교재거든요. 거기다가 다시 이제 고난이도 문제풀이까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우리가 있잖아. 너희들이 나중에 인생을 살다 보면 더 느끼게 될 텐데, 뭐 운동이건 일이건 공부건 있잖아. 한번 거기를 갔다 와야 되는 거야. 이게 무슨 느낌인지 알겠니? 한번 거기를 갔다 와야 돼. 쌤, 그러면 결혼도 한번 결혼을 한 다음에 갔다 와야 더 결혼을 잘합니까?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어. 그치? 그럼 한번 갔다 아니 무슨 말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달릴 때는 있잖아.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 여기서 자꾸 내가 이제 놓치는 게 생긴 것 같아. 그때마다 다시 이제 백을 해가지고 또 완벽하게 챙기고 또 백을 해서 완벽하게 챙기고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결국은 앞으로 못 나아가거든. 무슨 느낌인지 알겠니? 그래서 때로는 여기서 뭔가 좀 떨어지는 느낌도 들고 내가 좀 불안해도 일단 이거보다 난이도가 더 높은 곳까지 일단 체험해 봐야 된다고요. 알았지? 뚝배기가 좀 깨지고 많이 틀렸을 때 그거 갖다가 멘탈 나가면 안 되고 그냥 뚝배기 깨지고 가는 거야. 그러면 내가 좀 더 높은 난이도의 문제와 더 지엽적인 내용들까지 일단 한번 듣고서 다시 이제 기출 테크트리라든가 기출 문제집을 사서 풀게 되면 그 문제를 보는 시야가 달라지는 거야. 알았지? 근데 이걸 여기까지 갔다 오지 않고 자, 기출 한번 풀었어. 정리했어. 모의고사에서 자꾸 틀리네. 자, 기출 또 구입해서 풀어. 모의고사 자꾸 틀리네. 기출 또 구매해서 풀어. 기출 문제만 몇 번 푸는 거야. 쌤, 제가 알기로는 기출 문제는 최소 2~3번은 풀어야 된다라고 제가 남들한테 들었는데요. 기출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중요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기출문제를 어느 타이밍에 푸는가가 중요한 거야. 알았지? 기출문제를 한번 풀었는데 다시 또 새로운 기출문제로 다시 즉석에서 또 다시 풀면 이건 딜레이가 없지. 그러면 거기서는 많은 걸 얻을 수가 없어요. 기출문제를 풀었지. 그럼 조금 더 솔루션 테크트리라든가 깊이 있는 곳까지 가는 거야. 갔다가 다시 돌아와. 그러면서 다시 기출문제집을 구매를 해서 풀면 이제 처음 기출문제 풀었을 때는 이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만 급급했다면 이제 내가 보이는 시야가 달라지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평가원이 이러한 단서가 왜 들어갔는지, 이러한 가정을 왜 했는지, 이 선지에서 평가원이 궁극적으로 나한테 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이 문제는 왜 이렇게 냈지? 왜 A라고 냈지? B라고 내면은 이것은 안 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 있는 시야와 실력이 향상이 된다는 거야. 그때부터는 이제 기출문제를 보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그게 이제 진정한 자기만의 기출 분석이 되는 거야. 알았지? 기출 분석 자꾸 얘기하는데 본인이 시야가 좁고 능력이 안 되면 기출 분석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본인이 시야가 위에까지 올라가 봐야 밑에가 보이는 거란 말이야. 자,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기출문제를 몇 번 풀어봐야 할까요? 방금 얘기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조금 패스하고요. 자, 많이 풀어야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출문제는 많이 풀어야 하지만 기출문제를 한번 풀고 다시 딜레이 없이 또다시 푸는 것은 의미가 없다. 다른 것을 하고서 다시 풀어봐야 된다. 알았지?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에서 고득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공부해야 될까요? 자, 이 학생이 어떻게 보면 제일 문제야, 이런 학생들이. 자, 뭐가 문제냐? 자, 이런 학생들은 이미 머릿속에 본능적으로 자만이라고 하는 이 두 글자가 지금 본능적으로 자리 잡혀 있는 학생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선생님 아니에요. 저 겸손해요. 자신을 속이지 마. 알았지? 뭐 이윤식 선생님 요즘에 요즘에 매출 잘 나오고 잘 되시네요. 아닙니다. 속으로 그래. 자, 농담이고 자만하지 맙시다. 알았지? 그럼 이런 학생들은 뭐를 하면 좋냐면 모의고사에 고득점을 유지하고 있잖아. 그럼 이런 학생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감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알았지? 어떻게 공부해도 상관은 없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구학이라고 하는 건 공부를 하는 어떤 시간의 딜레이 텀이 길어지게 되면 실력이 쭉 내려가요. 알았지? 추락해버려요. 알았지?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거냐면 너희들이 정말 내가 어느 정도 그 실력이 좀 쌓였고 지구학이 좀 자신 있다라고 느끼는 학생일수록 다른 과목을 공부를 하되 중간중간에 절대로 텀을 길게 두지 말고 계속 감을 유지할 수 있는 지구학 공부를 계획을 세워서 하시란 얘기야. 알았지?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감을 유지하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국어 공부하고 수학 공부하는데 여기서 지구학을 잠깐이라도 하란 얘기지. 이렇게 잠깐씩 할 때 가장 좋은 것은 뭔가 끝나는 게 좋잖아. 그치? 게임에 비유하자면 게임이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게임이 있잖아. 지속적인 게임이 있죠. 예를 들어서 RPG라든가 이런 거는 끝이 없잖아. 그치? 끝은 있죠. 내가 피곤해서 정말 졸릴 때는 할 수 없죠. 그죠? 더 이상 막 모니터를 못 보겠어. 끝이 나는 거지만 계속 어쨌든 내 캐릭터의 어떤 내 어떤 그 레벨을 계속 올려야 되잖아. 그럼 이제 계속 한단 말이야. 그지? 끝이 없지. 근데 게임 중에는 선생님이 옛날에 했던 그 스타크래프트나 뭐 이런 거 보면은 판이라는 게 있잖아. 한 판이 끝나. 그러면 이제 최소한 이런 게 있잖아. 내가 오늘은 세 판 하고 끝낸다. 그럼 세 판 했어. 물론 이제 보통 세 판 하고서 끝내지 못하는 경우도 많긴 하지만 어쨌든 끝이 나는 것들이 있잖아.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 그래서 이런 학생들은요. 모의고사를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모의고사를 선생님의 식센모 빼고도 많이 구해서요. 내가 일주일에 어느 요일 딱딱딱 정해서 이 요일에 모의고사를 풀어야겠다. 몇 회씩. 그래서 정해놓고서 모의고사를 풀고 그 모의고사를 풀었으면 피드백을 하고 아까 쌤이 얘기한 대로 나만의 노트에다가 틀린 것들을 다시 한번 피드백하는 과정들을 계속 거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그 다음에 이런 학생들은 이제 막판으로 가면서 뭐를 하면 좋냐면 교과서, 그 다음에 EBS 연계 교재들, 수특, 수한 이 부분들을 마지막에 수능 들어가기 직전에 쭉 훑어보면서 정리를 하는 게 좋아요. 알았지? 지금부터 교과서 보지 마세요. 알았지? 교과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지금 교과서 보는 것은 크게 여러분들한테 득이 되지 않고 교과서는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총정리할 때 보시는 게 가장 좋아요. 지구학은 그래요. 알았지? 무슨 말인지? 자, 교과서가 생각보다 친절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자, 일단 이렇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좋아요.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자, 그 다음에 자, 진도 상황에 따른 학생별 공부 방법에 대해서 내가 잠깐 제시를 할 건데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제시하는 이것은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이제 가끔 이제 불안해하거나 선생님 저 가이드라인 좀 제시해 주세요. 선생님 커리를 지금부터 어디부터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들이 워낙 많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오늘 주제 자체가 학습 가이드라인이니까 내가 니네한테 앞으로 어떻게 나가라고 좀 제시는 좀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것을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없습니다. 알았지? 자, 하나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자, 유형 1. 풀커리를 따라오는 학생. 뭐 이런 학생들은 걱정 없습니다. 선생님이 걱정 안 해요. 아주 든든해요. 그냥 선생님 풀커리 계속 따라오면 돼요. 그죠? 계속 따라오면 되죠. 그런데 솔루션 테크트리 파트 2가 7월 중순에 개강이 된다라고 선생님이 말씀드렸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 동안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제일 먼저 수완을 구매를 해서 수완 이제 나왔거든요. 수능 완성을 먼저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지? 그러고 나서 7월 중순에 솔루션 테크트리 자, 이건 파트 2를 얘기하는 거야. 파트 2를 들어가고 엔제 그대로 따라오시면 돼요. 알았지? 자, 됐고. 유형 2. 개념 기출까지 정리됐어. 근데 이제 그 다음 선생님 커리 솔텍 파트 1까지는 아직 못 따라오고 있어. 딱 여기까지가 이제 따라온 어떤 학생들. 요런 학생들은 이제 어떻게 하면 좋냐면 EBS를 만약에 안 봤다면 EBS 교재를 갖다가 개념 복습을 하시고 알았지? 만약에 EBS를 봤다면 이쪽으로 가는 건데 안 본 사람은 요거부터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솔텍 파트 2하고 솔텍 엔제로 합류를 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의문점이 들죠. 어떤 의문점? 파트 1은 패스? 패스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라는 질문 말보다는 지금 시점이 이제 7월이 들어가는 시점이잖아. 그치? 그럼 조금은 우리가 가성비 있게 공부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파트 1을 어떻게 공부하면 되냐면 마치 엔제처럼 알았지? 그래서 가능하다면 솔텍 파트 2를 선생님 강의를 따라오면서 솔텍 엔제를 풀 때 솔텍 파트 1도 같이 문제풀이를 하라는 얘기야. 알았지? 무슨 말인지? 왜냐면 어차피 솔텍 파트 2하고 파트 1에서 겹치는 어떤 내용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문제는 절대 안 겹쳐. 겹치는 내용들이 있을 테니까 파트 2를 따라오면서 솔텍 엔제 플러스 파트 1의 문제들을 같이 병행해서 풀라고요. 알았지?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그래도 막히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 부분적으로 강의를 들으시면 돼요. 알았지? 이게 조금 더 가성비가 높을 것 같아요. 지금 시점에서 파트 1부터 다 계속 따라와서 파트 1 끝냈더니 선생님 파트 2가 끝나 있어. 이러면 점점 힘들게 따라오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방식도 괜찮다. 알았지? 좋아요. 근데 선생님이 꼭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은 올해 솔루션 테크트리 파트 1이요. 파트 2에 비해서 볼륨은 작지만 거기 들어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좋은 문제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꼭 문제는 풀어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은 선생님이 막 강력하게 주장을 하기가 조금 애매한 게 뭐냐면 내가 또 이렇게 하면은 야, 너 책 팔아먹으려고 그러지. 너 파트 1도 사라는 얘기고 결국 파트 2도 사라는 얘기고 엔제도 사라는 얘기잖아. 이렇게 말할까 봐 내가 강요는 못 하겠어. 알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을 하되 문제가 좋은 문제들이 많이 있으니까 가능하면 엔제 풀 때 같이 엔제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다. 알았죠? 좋아요. 그 다음에 자 유형 3. 자 선택 과목을 변경했어. 어떠한 이유로. 나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어. 자, 그 다음에 수능 공부를 이제 시작했어. 이게 이제 어렵습니다. 자, 유형 3. 이런 학생들이 많지는 않았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인데 어쨌든 간에 이런 학생들은요. 자, 일단 지금부터 이제 공부를 할 거잖아. 그럼 이런 학생들은 본인 스스로 욕심을 내지 말고 한계치를 조금 설정을 해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현실적으로 내가 몇 등급 정도를 맞으려고 하는지. 자, 무슨 말인지 이랬어? 선생님이 지구과학이 난이도가 낮았던 시절에는 아직 안 늦었어. 지금부터 해도 1등급 만점 가능이라고 무조건 10 가능 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지금도 가능은 해요. 가능하지만 무조건 가능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럼 이런 학생들은 이제 본인이 이제 다 처한 환경이 다르니까 내가 뭐 최저 등급을 맞춰야 된다. 뭐 그래서 내가 지구학을 올해 목표가 최소 몇 등급 이상은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먼저 설정을 하고서 그 다음에 공부를 하시는 게 좋아요. 알았지? 그래서 이런 학생들은 일단은 목표가 최종적으로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노베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어요. 개념 테크트리, 그 다음에 기출 테크트리 병행하셔야 됩니다. 알았지? 단원 끝날 때마다 기출 같이 병행하면서 나가셔야 되고요. 자, 내가 여기서 유베이스라고 했는데 여기서 유베는 뭐냐면 수능 공부는 해본 적이 없어. 지구과학을 수능 공부는 해본 적이 없어. 그런데 학교에서 내신으로는 한 적이 있어. 요게 이제 유배라고 보는 거야. 알았지? 그럼 이런 내신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솔텍 바로 따라가면 안 돼. 왜냐면 수능에서의 어떤 개념 정리와 내신 공부에서의 개념 정리가 다르거든요. 포인트가 좀 다를 수 있어. 그래서 이런 학생들은 식스피드와 기출 테크트리를 같이 병행하셔야 돼요. 알았지? 그리고 일단 요거 끝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고민하는 거야.
그럼 이제 이거 끝내놓은 다음에 내가 올해 수능에서 몇 등급까지가 나의 목표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지구학의 공부를 얼만큼 할애를 해야 되고 거기서 계획을 세운 다음에 그 다음 커리를 결정하셔야 돼요. 알았지? 일단 뒤돌아보지 말고 이거부터 빨리 끝내. 딴 거 볼 거 없어. 알았지? 개념이 안 돼 있는데 뭘 하겠습니까? 이건 뭐 다 나왔잖아. 그치? 기출 안 돼 있는데 뭘 하겠어. 그치? 좋아요. 그래서 유형사 반수를 준비하는 학생. 자, 이 반수를 준비하는 학생은 자, 내가 다시 둘로 나눴어요. 학생들마다 좀 다를 수가 있어서. 그래서 작수 2등급 이상이다. 작수 2등급 이상 맞았어. 그러면 이런 경우는 자, 본인이 만약에 내용이 많이 까먹은 듯한 느낌이 든다라고 한다면 6스피드로 내용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EBS 정리 같이 하면서 솔텍 파트 2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학생들도 만약에 본인이 시간이 허락이 된다면 파트 1에 해당되는 문제는 같이 풀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알았지? 무슨 말인지 강의는 못 듣는다고 하더라도 자, 이렇게 가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있잖아. 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건 내가 그냥 추천하는 하나의 어떤 가이드지 꼭 이렇게 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그랬잖아. 내가 작수 2등급 이상 맞았고 비록 반수를 준비하지만 반수를 준비하기 전에 내가 뭐 학교를 다니면서 대학교를 다니면서 틈틈이 공부를 해놨어. 그런 학생들은 바로 이쪽으로 들어가도 상관없는 거야. 알았지? 자, 됐고. 그 다음에 작수 2등급 미만인 학생들, 요런 학생들은 자, 그래도 6스피드를 꼭 간 다음에 기출까지 같이 한번 병행을 한 다음에 커리를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지? 무슨 말인지? 자, 요 정도. 자, 요 정도까지 하면 대략적으로 유형은 잡혔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좋아요. 자,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끝내려고 해요.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이것 때문에 내가 학습 가이드라인을 촬영한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이게 뭐냐면 모든 것을 동원하여 결과를 이끌어내라라고 내가 여기다 써놨어요. 모든 것을 동원하여 결과를 이끌어내라. 자,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뭔지 알겠어? 자, 과정보다 결과가 중요해요. 라고 나는 말하고 싶어요. 근데 쌤, 우리 명언 중에 왜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하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자, 봐봐. 선생님 과정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선생님이 너희들이 공부를 할 때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밑에 나와 있죠. 절실함 그리고 동기부여다. 자, 무슨 말이냐면 공부를 할 때 있잖아. 사실은요. 이렇게 길로 가던 이렇게 길로 가던 이렇게 돌아서 꼬린 지점을 가던 내가 이 목표를 이루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절실함만 있으면 결국은 가요. 결국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요. 다만 시간이 좀 다를 뿐이지. 내가 너희들한테 여태까지 설명한 것은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조금 더 빠른 길로 갈 수 있는 부분을 내가 조금 더 얘기를 해주는 거고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결과를 위해서 과정이 이루어져야지 나는 과정을 열심히 했으니 본인 정신승리하면서 결과는 뭐 어떻게 되든 모르겠어. 이런 느낌으로 공부를 하면 결과는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쵸? 내가 공부를 했어. 우리 조교들도 그렇잖아. 우리 조교들을 내가 디스하는 건 절대 아닌데 내가 어떤 일을 맡기잖아. 그럼 우리 조교들은 이 일에 대해서 선생님보다 절실함은 별로 없지. 그게 조교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당연하잖아. 나는 내 생계가 달려있는 거고 내일이고 조교들은 내가 시킨 거를 하는 거잖아. 그럼 조교들이 그걸 임하는 마음가짐과 내가 이 일에 대해서 갖는 마음가짐이 같을까? 다르단 말이야. 조교들은 오늘 내가 할당량만큼 했어. 오늘 내가 뭐 근무 시간 7시간이야. 7시간 근무했어. 근데 다 못 끝냈어. 뭐 할 수 없지. 뭘로? 나는 어쨌든 퇴근이니까. 무슨 느낌인지 알겠니? 난 퇴근이야. 그리고 선생님 뭐라고 하지 마세요. 난 7시간 동안 최선을 다했어요. 그거지. 근데 나는 이게 내일까지 책이 나와야 돼. 근데 못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는 밤을 새서 해야지. 그렇잖아. 그치? 그런 거지. 그런 느낌인 거잖아. 근데 봐봐. 너희들이 지금 수능 공부하고 있잖아. 그럼 너희들이 수능 공부하고 있으면 그 성적은 너희들의 점수가 되는 거잖아. 그리고 그 성적 갖다가 너희들이 대학을 가야 되는 거잖아. 그럼 너희들의 마음가진 자세는 남 밑에서 일하는 마음가진 자세를 가져야 돼. 선생님처럼 내 거라고 생각하고서 마음가짐을 가져야 돼. 후자가 돼야지. 그 후자가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괜히 뭐 내가 뭐 오늘 무엇을 했고 뭐 오늘 뭐를 끝냈어. 뿌듯하죠. 좋아요. 내가 어디까지 한다고 한 걸 했어. 이렇게 해서 하루하루 쌓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내가 꼬린 지점을 바라보고 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무조건 나는 가야 된다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야. 알았지? 그러면 내가 오늘 끝낼 걸 다 못 끝내도 내일 밤을 새서도 끝내게 될 사람이라는 게 무슨 알겠지? 그러니까 너무 철저한 계획 속에서만 오늘 요거 끝내고 있으니까 딱 했어. 그래, 나 오늘 3시간 했어. 3시간 한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알았지? 내가 저 꼬린 지점을 가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지.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 어떻게든 결과를 만들어내면 과정은
결과에 의해서 미화되는 거야. 조금은 너무 뭐랄까? 너무 조금은 약간 삭막하고 조금은 냉정한 어떤 선생님의 말일 수도 있긴 한데 그러나 우리는 어쨌든 점수가 나와야 되는 게 중요한 거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한 거지 과정은 무시해라라는 말씀으로 드린 것은 아니에요. 알았지 무슨 말인지? 좋아요. 여기까지가 쌤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그걸 하기 위해서 선생님 말한 그러한 결과를 이끌어내고 그 목표를 확실하게 해서 거기를 가기 위해서는 본인이 뭐를 가져야 되느냐? 절실한 동기부여를 가져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틈틈이 쉴 때 다른 거 하지 말고 자꾸 동기부여를 하세요. 내가 올해 수능을 잘 봐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고 나는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절실함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한다 보면 보통 이제 계속 그거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게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뭐 요만큼 했으니까 1시간 공부하고 쉬어야지 이렇게 계획을 세울 필요 없이 어느 순간 내가 마음이 급하고 절실함이 느껴지는 내가 책상 앞에 앉아있는 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야. 그게 과정이 같이 이끌어져야 되는 거야.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그치? 그래서 여러분 쌤이 강대에서 재수생도 가르치고 반수생도 가르치고 이렇게 하지만 재수생하고 반수생이 그 고3 애들에 비해서 유리한 점이 뭘까? 1년 더 했다는 거? 그것도 분명히 중요하죠. 근데 재수생과 반수생은요. 현역들보다 굉장히 조금 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는 게 현역들보다 상대적으로 절실함이 더 커. 무슨 말이겠니? 그게 되게 크다고. 여러분들 선생님은 그 재수학원에서 있잖아. 수업할 때 강대 수업할 때 28살 심지어는 30대 초반 직장을 다니다가 다시 수능 보려고 때려치고 오고 이런 학생이라고 표현하기 좀 뭐하긴 하지만 어쨌든 내 입장에서 학생이잖아. 그런 학생도 봤단 말이야. 근데 사실 되게 불리할 것 같지, 그치? 나이도 많이 먹었으니까 이게 머리도 잘 안 굴러갈 거고, 그치? 얼마나 힘들겠니, 그치? 그런데 생각보다 이런 학생들이 결과치가 잘 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 왜 그런지 알아? 절실함이 있거든. 절실함이 있거든. 야, 직장을 때려치고 지금 수능 공부를 해. 여기서 결과가 안 나오면 안 돼. 그렇잖아? 그 절실함이 굉장한 무기가 된다는 거야. 그럼 너희들이 지금 고3 학생이라고 한다면 고3 학생들이 그렇게까지 느끼기는 되게 힘들겠지만 그래도 자기 스스로 계속 되뇌이면서 동기부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수능까지 가져가야 여러분들이 좋은 점수를 맞출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선생님이 말이었어요. 알겠지? 더 얘기하면 잔소리가 될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 자, 우리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